시작합시다. 예. 저기 뭐야,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몇 번이요? 부교재 256번. 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0.15 이하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자, 일단 요 켜지기 전에 256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항분포고요. 600, 5분의 2예요. 자, m 240 시그마 제곱 48에 48 곱하기 3 144 12제곱.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 체크해서 n으로 가죠. n은 240, 12제곱으로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p z라고 하는 값이 뭐보다 작아야지만이 0.15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0.96이죠. 아, 잠깐만요. z라는 값이 마이너스 1.96이죠. 1.04죠. 왜냐면 정규분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절반을 기준으로 뭐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이 구간의 넓이가 0.15가 나와야 되니까. 답이 잘못 나왔어요? 네, 12.48 빼면 되는 거 아닌가? 225.5이라. 그러면은 계속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다 그러면은 결국엔 z라는 값이 1.04니까 z가 뭐니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네, 12분의 x 마이너스 240 이 얼마? 마이너스 1.04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240에서 12 곱하기 1.04 빼주면 얼마죠? 12.48을 빼면은 2287.52? 근데 답이 잘못 나와 있어요? 답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256번에 대한 답인 거죠? 어쩐지 다 틀렸더라는 애지간하면 다 틀린 게 맞을걸? 227.52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답이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나요? 네, 225.5. 아, 예, 죄송합니다. 227.5입니다. 내 손에, 네, 제가 이거 손수 옮기다가 오타가 났나 봐요. 227.5입니다. 뺐을까나? 네, 이거 말고는 괜찮아요. 수셈에서는 따로 딱히 질문 없으시고요. 예. 아우, 소감 좋아. 그럼 괜히 켰잖아. 예,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 교재 몇 페이지? 저기 이제 뒤에서 두 번째 단원님이라 벌써 우리 특강이 목요일까지더라고요. 그죠?
다음 주 목요일.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수업 빼고 나면 이제 3번 남는 거고요. 이렇게 제 계획을 얘기해 드리자면, 오늘 이거 몇 단원이니? 10단원 그냥 다 나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안 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리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남은 2번 동안에는 그래서 실제로 기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출이라던가 그러니까 주변 학교 기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모의고사 기출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서 2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준비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아, 통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뭘 해야 돼? 조사를 해서 리서칭을 해가지고 그런 어떨까 있을까? 평균이라는 거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목표이기는 해요. 뉴스 같은 거 혹시 요새는 뉴스도 잘 안 보죠. 근데 뉴스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몇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한국을 한번 그려볼까? 한국이 어떻게 그려지죠? 이캔가요? 이캔가요? 몰라. 어쨌든 자, 짠. 우리 이쪽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건장한 성인 남성의 평균 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성인 남성이 몇 명 정도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몇 명 정도 살아있다고 볼까요? 몇 명, 여자는 없어? 애기는 없어? 다 성인이야? 1,500만 명 정도로 갈게요. 대략적으로 약 1,500만 명이 있다고 합시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아마 더 되겠지만, 그럼 1,500만 명이 있을 때 평균 키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173 정도로, 172에서 173 정도로 알고 있어요. 112인가요? 113인가요? 어쨌든 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기 60대, 70대, 80대가 끼게 되면은 평균 체중이 평균 키가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적 없으세요? 이걸 진짜 1,500만 명한테 조사를 한 걸까? 난 물어본 적이 없는데. 나 성인 된 지 이제 20년 됐는데 나한테 이런 걸 한 번도 조사를 한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대한민국 남성 표준 키는 막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야? 통계를 낼 때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조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조사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 리서치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계 같은 경우는 그 센터에다가 맡기게 되는데, 그걸 맡기게 되면은 그 통화 한 통화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그럼 1,500만 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깨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1,500만 명을 조사하는 게 아님에도 왜 평균 키가 약 172cm다 라고 구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이라기보다는요,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아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전체를 싹 다 조사하는 거, 예를 들어 반명이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럼 번거롭지만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싹 다 정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한다면, 싹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만 샘플 같은 경우만 채취를 해서 그렇게 일부만으로 전체를 예상하는 결과를 짜는 것들을 이제 표본이라고 해요.
그 표본이라고 하는 애들로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못 온다고 했었는데 말씀대로 깜빡해가지고 아, 네. 여행을 하루 더 하게 됐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위에 나와 있어요. 그 전수조사 말고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페이지의 내용이냐면 285페이지 내용이에요. 173이네. 자, 일단은 위 내용에서 여기 위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담임 선생님께서 회장과 부회장에게 각각 학급 학생 40명의 키에 대한 평균을 조사하라고 시켰는데, 회장은 40명 전체 학생의 키를 조사하여 172라고 하는 평균을 구했고, 부회장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의 학생들만 키를 조사하여 173이라는 평균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회장한테는 야, 네가 정확하게 잘 구했구나 라고 칭찬을 했는데, 부회장한테는 너 되게 효과적으로 잘 구했네 라고 했대요. 그럼 누가 조사를 잘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 조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그 전체를 싹 다 구하는 걸 전수조사라 하고,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구하는 것들을 이제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을 때, 양이 별로 없을 때는 전수조사가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10,000명 단위로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 정리를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든 뭘 하든 내가 이 집단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집단이 되는 대상을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전체 집단, 그 집단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 그러면 분산도 모분산. 그럼 표준편차도 표준편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표준편차. 이런 식으로 그냥 모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모니까 자인가요? 자는 아니고요. 발음 조심하세요. 그 아들내미 집단 하면은 발음이 조금 그래 거시기 해가지고, 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집단이라고 부르고,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다음에 이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표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 뭐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멘트들, 제일 가장 아래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 빨간색이 안 보이죠? 자, 멘트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계에서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 자료를 표본이라고 해요. 그 표본, 또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모집단의 크기,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 또는 샘플링이라고 한대요. 샘플링? 그냥 추출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요, 그 집단을 뽑을 때에는, 표본 조사를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원칙이냐면, 표본 조사는 이걸 원칙으로 해요. 복원 추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이에요. 왜 소리 들리지 않아요? 아닌가? 노래 들리는데? 맞지? 너지? 네. 뭔가 멜로디가 흘러나와가지고. 안 들렸어요, 범주님?
그치? 그건 딜루트잖아. 보고 추출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를 조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랜덤으로 번호를 이렇게 돌려서 뭐 한 100명,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할 거고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그 랜덤이 하필이면 조사를 당했던 사람이 2번, 3번, 4번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보건 추출이니까. 기본적으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추출은 뭘 기준으로 한다? 보건 추출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본조사에서 표본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표본 추출 쪽으로 가서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에서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목적이므로 모집단의 분포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난 이쪽이 너무 신경 쓰여 라고 해서 이제 전국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정말 여기 요 동네에 대해서만 바바바바바바박 하고 조사를 하면 그게 과연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돼야 된다고? 같은 모 집단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골고루 뽑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임의 추출이 돼야 되고요. 그 같은 확률로 그냥 정말 랜덤 뽑기가 돼야 돼요. 나 여기서 뽑을 거야, 나 여기서 또 뽑을 거야, 또 뽑을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랜덤으로 계속 뽑는 그런 것들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표본은 임의 표본 또는 확률 표본이라고 하고요. 임의 추출 방법에는 제비뽑기, 동전 던지기, 난수주사위, 난수표 등이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자, 자료를 임의 추출할 때 한 번 추출한 자료를 되돌려놓고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을 보건 추출이라고 하고 되돌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보건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추출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보건 추출하는 경우에는 거듭제곱이고요. 비보건 추출하는 경우는 순서대로냐 동시냐에 따라서 P냐 C를 사용한다. 그렇구나.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표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보기에서 나왔다시피 반장이 조사를 한 거에 대한 평균은 172가 나왔는데 10명만 조사를 했을 땐 173이 나왔어요. 근데 173이라고 해서 그럼 정확한 게 아니니까 저건 쓸모없는 데이터구나 가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고? 효율적으로 조사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는 거죠. 거기서 보시면 그 모평균, 표준편차 뭐 이렇게 나올다고 할 때 모평균은 뭐라고 어떻게 우리 예전에 어떤 기호 썼었죠? 그냥 평균 기호를 써요. M. 민. 분산은요? V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죠?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를 쓸 거예요. 그러면 표본에 대한 평균은 뭘 쓸까? 라고 하면 이제 표본 얘가 되게 신기하게 쓰는 게요. M이랑 관련된 걸 쓸 것 같은데 얘는 X 위에 짝대기 하나를 달아서 X 바를 써요. 근데 우리 이거 대문자 X는 뭘 뜻하죠? 확률 변수잖아요. 왜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애는 확률 변수를 할 때 썼었던 건데 표본 평균을 쓸 때도 X를 써요. 그러면 이건 결국엔 나중에 좀 있다가 나오겠지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 표본 평균들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확률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평균에 대한 확률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X바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와 같은 알파벳을 써요. 누구? S.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누구? S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기 위에 있는 밑에 287번 예를 한번 보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모집단에 2, 4, 6, 8 4개의 자료가 있을 때 모평균이라고 하는 값과 모분산, 모표준편차가 저렇게 된다면 모 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
요거.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크기가 3인 표본 3, 4, 5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애들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똑같아요. 몇 개를. 그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애를 n개라고 보통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크기가 표본 집단의 크기는 n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왜? 몇 개를? 우리가 추출한 만큼 도도도 x 플러스 xn. 그러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애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 시그마 k는 k 쓰나요? I 쓰네요. 네,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 바입니다. 얘 제곱에 n분의 1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n-1이 붙네요. 왜요? 1부터 n까지라고 하면은 네, 그냥 자,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모 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뭐로 나눈다?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로 나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뭐의 차이점? 모 분산과의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랜덤으로 뽑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전체에 있는 모든 자료들보다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값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n-1을 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결국에는 얘도 재평평제로 가시겠죠? 요번 표준 편차, 네, S 진행해보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숫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숫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다음 복원 추출로 한 개씩 2번 꺼내는 경우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렇죠. 1번에 5개 중에서 2번 뽑으면 됩니다. 5의 제곱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25로 계산이 가능해요. 자, 비복원 추출로 한 개씩 2번 꺼낸다 라고 하면 그죠? 5개 중에서 2번 순서대로 뽑으면 되니까 5 곱하기 4, 즉 20이 나오고요. 동시에 라고 들어갔으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네, 그래서 답은 10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필수 예제 2번 각 면에 숫자 1, 2, 3, 3, 3이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대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윗면에 나오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면 어떻게 되죠? x라고 하는 애는 1하고 2하고 3이 나오고 얘를 표로 나타내면 p x가 x에 대해서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나와서 합이 1이 나올 거다 정도로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을 각각 구해봐라. 예, 모평균 어떻게 구해? 위아래 곱하면 평균이죠. 자, m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14 3분의 7. 그러면 분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9에서 9분의 49 빼주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니? 8 더하기 27 더하기 1이니까 9, 36
6분의 36 빼기 9분의 49. 6이죠? 6 빼기 9분의 49? 9분의 5 나오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요, 새로운 멘트들이 자꾸 나올 뿐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어요. 예, 통째로 구할 때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할 때는 이제 표본 집단 몇 개를 뽑았냐라고 하는 것도 뒤에 좀 더 나오겠지만, 예, 요렇게 보자고요. 이건 지울게요. 이것도 지울게요. 아우 허리야. 예, 필수예제 3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면 x의 값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에 대해서 3분의 1, 6분의 1, a가 p, x는 x예요. 아, a 대신에 그냥 깔끔하게 2분의 1 쓰고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합계는 1이고요. 자, 여기에서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n이 얼마인? n 값이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평균이 3, 1 확률을 구하래요. 네, 일단 저기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쵸. 3하고 3이 나오거나 아니면 1하고 5가 나오는 방법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보건 추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1호 아니면 5일 이런 식으로 세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럼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곱하기 2. 자, 그럼 자, 3, 3을 뽑을 확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짜리가 2개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6분의 13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빡센 거는 괜찮죠? 아직까지. 네,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아까 썼던 거 옆에다가 조금 써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동안에 밑에 있는 유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화장실 갔다 예. 다녀오십시오. 발판 안 밟게만 조심해 주세요.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와우. 밟지 말라니까. 안 듣는구나, 내 말을. 얘한테 땡겨달라고 그래야지. 틀어져 버린단 말이야. 됐니? 아직이야? 됐어? 괜찮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냥 뭔가 계속 멘트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을 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를 X바, 그러니까 M과 관련해서 뭐 M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X바를 썼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이 X바를 얘를 정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X바라고 하는 애를 확률 변수로서 생각해서 우리 모집단을 1과 2와 3을 샘플링을 할 거예요. 추출을 할 건데 보건 추출을 할 거고 두 개씩 n이 2짜리인 보건 추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합이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음, 5, 4, 3. 네. 그 평균이잖아.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는 좀 더, 이거보다 얘가 더 편하겠다. 3, 5로 갈게요. 이거 평균 구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1 뽑을 수 있는 애. 1이죠, 평균. 1, 3 뽑으면 평균 2가 될 거고요. 3이 될 수도 있을 거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겠죠. 평균이니까요. 그죠? 1과 2와 3과 4와 5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그 P, X, 바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9분의 1이 될 거고요.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 3, 3, 1 이런 식으로 돼서 9분의 2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3이 나올 수 있는 거는 9분의 3이죠. 9분의 3. 약분 안 할게요. 9분의 3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1, 5, 5, 1, 3, 3. 그 다음 4도 마찬가지 9분의 2가 나올 거고 5도 9분의 1이 나와서 토탈 합이 1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 한번 구해볼래? 긁어서 곱하시면 되겠죠. 9분의 1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9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9분의 5는 얼마? 3이에요. 우리 모평균은 얼마였죠? 3이에요. 모평균은 3인데 네,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3이네요. 자, 그럼 결국엔 모평균이라고 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네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분산 한번 구해볼까? V는 쟤는 표본 분산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좀 다른 애입니다. 얘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을,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시는 거고, 저 표본 분산은 아예 딴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제 뿅뿅제 9분의 1 더하기 9분의 8 더하기 9분의 27 더하기 9분의 32 더하기 9분의 25 빼기 9 계산 1, 4 9분의 57 빼기 9 5, 45 9분의 12 3분의 4. 3분의 4 나오네요. 오케이. 야, 근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분산 구해볼래? V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시그마 제곱은 얼마예요? 채평 1 더하기 9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9 더하기 3분의 25에서 형제 9 빼보시면 3의 26이니까 9, 3. 18 빼면 3분의 8 나오나요? 야, 모 분산은 3분의 8이 나왔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4가 나왔어요. 샘플을 몇 개 잡았을 때? 이게 증명은 어려워요. 증명은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시킬 겁니다. 자, 분산의 그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n으로 나눠준 값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n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럼 시그마 x바 같은 경우에는 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그냥 그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뭐 된다? 작아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생각해보면은 납득이 조금 법도 한 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봤다시피 1, 3, 5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라고 1, 3, 5, 7, 9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을 때 평균은 5니까 5로부터 분산은 자체는 뭐가 되냐? 간격이 되게 크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끼리의 평균을 한번 낸 걸 다시 평균 내는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내게 되면 결국엔 간격이 조금 어떻게 될까? 줄어들고 가운데로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마치 뭐처럼? 정규분포 표처럼 가운데로 몰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몰린다. 점점 몰리면 몰릴수록 그 분산, 표준 편차들은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외우시고요. 제가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요? 양쪽 끝값을 추출을 해서 평균을 내는 순간 어디에 가운데 값이 나올 확률이 더 늘어났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분산을 구해보거나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가운데로 더 몰려서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고 그 값은 n에 완전 반비례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게요. 292페이지부터, 이 페이지는 크게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설명이에요. 모평균,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포, 그 다음에 표본분포라고 하는 건 다 다른 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줄여서 얘기하시는 순간 뜻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가 저기 밑에 292페이지에 보시면 X1부터 X40까지 있다고 했을 때 표본이라고 하는 걸 샘플링을 2개씩 복원 추출을 한다면 총 1600쌍이 생길 거고 그 1600쌍이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이 생기는 거고 그 새로운 집단에 대한 평균 그 새로운 집단들이 각각 나타내는 표본 평균끼리의 이제 새로운 집단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애와 모평균의 차이는 없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들 결국에 뭐로 가능하다? 확률 변수로서 작동한다. 표본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뭐로 작동한다? 확률 변수로서 작동한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다? 평균과 같다. 모평균과 같다. 다시.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모평균이라고 하는 애와 누가 똑같다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평균을 나타내는 애가 아니야. 누굴 나타내는 거야? 새로운 확률 변수로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애다라고 생각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X 봐요. 아시겠죠? 네. 다음. 그래서 저기 294페이지 이제 한번 내려가서 그 책에 있는 것들 뭐 밑줄 치시든 동그라미 치시든 필요한 것들 체크하세요. 그래서 모평균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평균의 의미이고 표본 평균은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나올 수 있는 밑줄 져주세요. 모든 표본에 따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다. 샘플링을 모든 경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00만 명 이렇게 하는 전수조사, 표본조사랑 다른 개념으로서 여기서는 확률로서의 의미를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왼쪽 보시면 295페이지에 있는데요.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험적으로밖에 설명을 하지 못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모아갖고 n으로 나눠준 값과 같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애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135가 나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항분포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여기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5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모두 다 동일하게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모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됐어? 9분의 1이 나오고 1이 나올 확률이 9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나올 확률이 9분의 2가 나오고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n의 값을 점점 늘려서 여기에 있는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 가운데 있는 값들을 더 조밀조밀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결국엔 어떤 모양과 같아진다? 정규분포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296페이지와 297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표준 평균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애들은 표본 평균들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어디야? 몇 페이지야? 297페이지 내용이에요. 거기 체크해 주세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뭐가 크면 표본 n이라는 값이 충분히 크게 된다면 그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 위에 있는 값만 봐도 그래. 첫 번째 1, 2, 3, 4, 5라고 나올 확률이 위에 있었다면 거기에서 동일하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오던 애들이 한 줄 밑으로, 한 칸 밑으로 점점 진행하게 되면서 n이 2일 때, n이 3일 때만 봐도 벌써 정규분포 유사한 형태를 띠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n이 뭐 10일 때, n이 100일 때 이런 식으로 n 값이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진다면 뭐가 가능할 거다? 정규분포를 완전히 따라간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뭘 쓸 수 있다고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요? 그 x바에 대한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m,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셨을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이제 필수 예제 4번 한번 넘어가서 체크해 보실래요? 주의. 모집 단위.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필수 예제 4번부터 한번 확인합시다. 필수 예제 4번. 뭐래요? 모집 단위 1, 2, 3이라고 할 때 크기가 얼마짜리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1번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 보래요. x바는 평균이니까 1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2가 되거나 2.5가 되거나 3이 될 수 있겠네요. p x 바가 x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x바네요. 자, 그러면 네,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2번 표본 평균에 대하여 그 p x 바 2가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1이 나오겠다. 표본 평균에 대하여 2보다 죄송합니다. 얘보다 작은 거니까 3분의 2네요. 선물입니까? 선물을 좀 공손히 줬으면 좋을 건데 집어 던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농담입니다. 자, 필수예제 5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모평균이 350이고요. 네, 필수예제 5번 이거 너무 크게 썼다. 필수예제 5번 원래는 모평균이 350이고요.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래요. 그냥 시그마 제곱으로 나와 있어요. 크기가 7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n이라고 하는 값이 75라고 하는 값이 이미 추출하고요. 모평균의 분산 x바라고 하는 값이 x바의 평균
분산.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얼마다? 2라고 합니다. 네. 이때 Ex바와 시그마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EX만 똑같아요. 네, EX바라고 하는 값은 M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75분의 2 곱하기 75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350 더하기 150 500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요. 자, 2번 모평균이 m이고요. 2번 모평균이 m이고요. 모 표준 편차가 5 시그마가 5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랍니다. EX바의 평균은 20이고 시그마 x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에 ex로 바꿔줄 수 있고 얘가 20이니까 결국엔 네, m 값은 1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하라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얼마라고? 1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5가 루트 n이니까 따라서 n은 얼마? 25. m 더하기 n의 값은 35. 35. 그죠? 35.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습니다. 필수제 6번부터 네, 조금 쉬었다 가고요. 저기 아까 제가 쓰려고 했던 거는 네, 써 드릴 테니까 일단은 조용히 쉬고 계십시오. 아, 요건 끊어줘야겠다. 여기 한 20초까지.